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갱년기 이후 식단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뇌가 쓰는 연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밥, 빵, 면을 줄이고 아보카도, 계란, 견과류를 늘려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피로감이 생긴다는 분들 많으세요.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뇌과학자 리사 모스코니 박사가 갱년기 여성의 뇌를 실제로 촬영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쓰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도 갱년기 뇌는 그걸 제대로 태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뇌가 항상 에너지 부족 상태입니다. 피곤하고 멍하고 자꾸 당깁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그 문이 잘 안 열립니다. 뇌가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단 음식, 빵, 밥이 더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갱년기 뇌는 포도당을 못 쓰는 대신 케톤이라는 연료는 훨씬 잘 씁니다. 케톤은 지방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갱년기 이후에는 밥 중심 식단보다 지방 중심 식단이 뇌에 더 잘 맞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브레인 포그가 줄고 집중력이 돌아오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줄여야 할 음식은 포도당을 올리는 것들입니다. 진료실에서 원장님, 저 진짜 억울해요. 평소에 밥 반 공기밖에 안 먹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환자분 적게 드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게 먹은 밥조차도 지금 내 뇌가 연료로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흰 쌀밥, 흰 빵, 면류는 먹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이 치솟고 다시 배가 고파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갱년기 뇌는 이 포도당을 제대로 못 쓰면서도 계속 더 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과자, 케이크, 음료수의 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오르는 것 같지만 빠르게 떨어지면서 더 심한 피로감과 갈망을 만듭니다. 늘려야 할 음식은 케톤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아보카도는 갱년기 식단의 핵심입니다. 양질의 지방과 함께 뇌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반 개만 꾸준히 드셔도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뇌에 필요한 콜린이 풍부합니다. 갱년기 브레인 포그 개선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마카다미아는 오메가3와 양질의 지방이 풍부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한 줌씩 드시면 탄수화물 갈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올리브 오일은 요리할 때 적극적으로 쓰세요.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 갱년기 여성의 인지기능 보호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식품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염증을 줄이고 에스트로겐 저하로 흔들린 뇌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는 갱년기 식단에서 특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갱년기 이후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소고기의 류신 함량이 근육 합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근육이 유지될수록 기초대사량이 지켜지고 케톤 생성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이 적당히 붙은 부위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탄수화물 갈망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갱년기에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탄수화물 갈망이 평소보다 훨씬 강합니다. 수면이 나쁘면 다음날 단계 더 당깁니다. 열감과 피로로 기운이 없으니 식단을 지속할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약이 역할을 합니다. 열감과 수면 교란을 줄여 코르티솔 악순환을 끊고 탄수화물 갈망 자체를 낮추고 무기력감을 줄여서 식단을 지속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갱년기 뇌가 원하는 연료로 전환하는 것, 한약은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갱년기 이후 살이 안 빠지고 뇌가 안 돌아가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뇌가 포도당을 제대로 못 쓰게 됩니다. 뇌는 케톤이라는 대체 연료를 원합니다. 그 연료를 공급하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 그게 갱년기 이후 식단의 핵심입니다.
흰 쌀밥과 빵을 줄이고 아보카도와 계란과 견과류를 늘리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 작은 전환이 뇌와 몸을 동시에 바꿉니다. 이 채널에서는 갱년기 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몸에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내용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